네, 대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돌아보겠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결국 차기 대선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촛불 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가 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지난 5년간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국정 운영의 원칙이 성공적으로 실현됐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홍명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국가 비전이 있었고 5대 국정 지표 및 100대 과제가 있었는데 그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 뭐 국정 지지율을 보면은 드러나지 않은가 아마 역대 최고의 어떤 그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물론 그 100대 과제 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주거 문제라든지 그 어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많은 비판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지지를 지금 받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임기 말인데도 높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2017년 그 대선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랐던 게 아마 대한민국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요망했던 그런 국민들의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냐를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뭐 조국 사태라든지 추미애 법무장관의 문제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된 부분들은 그 청년들이 신뢰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돌아서고 있다.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만 보더라도 지난 4년 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 개념의 그 어찌 보면 상징으로 보여졌던 공정, 정의, 평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좀 피로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다라는 점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인식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에 걸맞는 정치적인 결과물들 생산했느냐라고 한 질문한다면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지지율이 40%가 좀 넘긴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그 문재인 정권이 들면서 정치가 굉장히 진영 간의 싸움 다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편, 네 편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공정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이 왜 민주당에 실망했느냐? 이게 공정을 구호를 많이 외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기득권들만의 공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도 틀리지 않아요.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어떤 실망들이 결국 2030들의 결국 마음이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문재인 정부는 절반 물론 이제 국민의힘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많은 기대를 했고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에 걸맞는 어떤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어떤 과제를 제대로 해왔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지 못하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시대 정신을 제대로 구현했다면 뭐 국민의힘이라는 그 구구 보수 정당은 지금 같은 지지율을 받지 못했을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정부를 평가를 해보려면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국민들한테 커다란 실망, 그래서 탄핵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과오가 있었던 거는 모든 국민이 다 인정을 하겠죠. 하지만 과연 형사적으로 어떤 정말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변화의 과정을, 변화의 에너지를 그 시대는 담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변화의 에너지를 담아서 선거 과정에서도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 제조사나라는 어떤 정말 어마어마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서 둘 다 저는 이제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이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모든 국민을 다 아우르는 통합의 어떤 정치가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참 어느 때보다도 심한 어떤 편가르기의 정치가 5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의라는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입에다 익어서 이제 너무 이제 식상한 말이 되어버린 내로남불로 표상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퇴색시키지 않았는. 그래서 지금 연말에 그 국정 지지율이 다소 올라간 거는 결과적으로 처음에 시작됐던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 문제가 아주 첨예해졌다가 약간 완화돼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5년의 평가는 저는 좀 냉정하게 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이 부분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은 지켜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3 희생자를 배보상을 적극 검토하고 제2공항 조기 개항을 지원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4.3 배보상 문제는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실현되고 있지만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정부로 넘겼어요.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 정책 어떻게 성공했는지 공가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시죠.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뭐 제주도에 대한 공약들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중에 어찌 보면 지방분권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완성 아직도 미완의 단계고요. 오히려 제주도가 그동안 특별자치도라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고요. 특히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당시에 2015년도에 이게 발표가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죠. 후보께서도 이제 제2공항에 이제 조속한 그 문제 해결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그 자체가 참 우리 도민들에 대한 갈등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갈등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그동안 정부에서 특히 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최근에도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말합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그동안 7년 동안 뭐 했는지 아마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 뭐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2공항 것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얼만큼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가에 대한 반증을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일단 그 국정을 이제 추진하게 되면은 그 크게 이제 국정과제를 정하거든요. 예, 국정과제를 정하는데 우리 제주와 관련된 여러 공약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아까 김홍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3 특별법 개정과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강화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국정과제로 이제 들어갔고 포함이 돼서 4.3은 우리 도민들 잘 알다시피 상당 부분 진짜 물론 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 보완들을 해나갈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전폭적인 어떤 의지가 관철이 돼서 4.3 특별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쉬운 게 이제 특별자치도가 이제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음에도 우리가 6단계, 7단계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됐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라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지금 문제들도 되고 있어서 조금 방향 전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새롭게 가야 될 것 같고 또 아마 이제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많은 제2공항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 국정과제로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애초에 공약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절차적 투명성을 갖춘 다음에 제2공항을 추진해 나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절차적 투명성을 이제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타당성 재검토 영역도 했었고 그 다음에 도민 의견 수렴도 진행을 했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 결과 그 상당 부분들이 또 도민이 반대 의견도 확인했고 또 성산 지역에서의 어떤 찬성 의견도 확인했고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는 국토부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이고
이제 환경부는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그 결과 그거에 따라 갖고 지금 그 진행을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절차적 과정에 따라 갖고 진행되고 있지 않나. 물론 환경부가 2차례 보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뭐 부동이면 부동이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했는가는 좀 이기심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국가적 전체 차원에서는 국토부 역할, 환경부 역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청와대가 컨트롤 좀 조정을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 솔직히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시점의 문제거든요. 임기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뤄왔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환경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간의 충돌로 인해서 지금 4년을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뭔가 조율을 했으면 저는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절차적 타당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시점도 잘못됐고 너무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임기를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만은 특징이 좀 어떤 비판하시는 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십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법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 판단의 기준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정과 정책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첨예하는 서로 간의 입장이 차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느 한쪽이 아주 강하면 그쪽을 따라가는 게 순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책 주도하는 정책자로서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그 제2공항하고 비교되는 게 원전 그 폐쇄 결정 같은 거는 그거는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태양광을 했는데 국민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국의 그 산림도 많이 되고 공론 조사는 뭐 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근데 물론 전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제2공항 문제는 너무나 결정을 그냥 미루자. 내가 결정을 못 내리겠다 결코 그렇지 하는 않습니다. 그런 내심이 퍼져간 걸로 이심전심으로 퍼져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제2공항을 찬성하신 입장이니까 공격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공격 당하는 이유의 원인 제공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어렵게 제주 지역이 이제 협의하고 합의했던 결과가 여론조사였잖아요. 물론 이제 그 원희룡 도지사가 결국은 정상 추진 밝히면서 결국 이제 무용지물 됐지만, 그러니까 제주 지역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대단히 큰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의 그 갈등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공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주도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도민들의 의견이 그 공항이 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환경부하고 국토부 사이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니 고도의 정치권을 행사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환경부하고 국토부는 입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치가 필요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지역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좀 방기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코멘트 조금만 짧게 좀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여서 사실 2015년 우리가 제2공항을 아무런 도민 의견 수렴 없이 그대로 발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발표를 돼 있고 그 이후에 이것들을 이제 수습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우리 제주도 최대의 갈등 현안으로 등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토부가 참여한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1년 가까이 했고 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들 도민 의견 수렴하느라고 1년 넘게 수없이 이제 어렵게 도민 의견 수렴을 했고요. 또 전략 환경 평가 보완 재보완 이 2차례 넘게 이루어졌고 자 이러다 보니까 4년이 흘러버린 거지요. 뭐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결국 과한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책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못하고 미뤘다는 게 책임이라는 겁니다. 빨리 했어야죠. 그걸 못했다는 거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죠.